리그 최상위권의 활약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다재다능하며 올 MLB 팀에 선정이 되고 실버 슬러거에도 2회 선정이 되었으며 연평균 FO 4.0을 기록하는 그런 선수의 최전성기를 연평균 500만 달러에 사용함과 동시에 그 선수가 팀 최고의 스타 선수 옆에서 정신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선수라는 점, 그리고 팀의 분위기 메이커이며 미디어와 주위에서 아무리 도발하고 찔러봐도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크게 영향받지 않고 자신의 야구를 행복하게 하는 선수. 2021 시즌 100타점, 100득점, 25홈런, 20도루를 달성한 선수는 총 4명입니다. LA 에인절스의 오타니, 클리블랜드의 호세 라미레즈, 토론토의 보, 그리고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의 아시 알비스인데요. 이번 시즌 아메리칸 리그 MVP인 오타니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보, 라미레즈, 그리고 아시 알비스의 공통점은 해당 팀의 팬들이 정말 좋아하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공격적으로 정말 다재다능한 선수들이라는 점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시즌 동안 F.O. 순위를 살펴보면요, 시미언이 3시즌 동안 15.9의 F.O.를 기록하면서 전체 포지션 플레이어 중에 1위에 올라 있고요. 알비스의 경우 9.3으로 전체 포지션 플레이어 중 28위에 올라 있습니다. 2020 시즌이 단축 시즌이었던 점을 감안하면요, 이제 20대 중반에 접어든 알비스는요, 1년에 F.O. 4.0 정도를 평균적으로 기록해줄 수 있는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알비스의 계약이 어떤 정도의 계약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난 3시즌 동안 알비스와 비슷한 F.O.를 기록한 선수들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먼저 뉴욕 매치의 린드원은 3시즌 동안 9.2의 F.O.를 기록했고 2021년 연봉이 2230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번 시즌부터는 10년 3억 4,100만 달러의 계약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같은 기간 9.8의 F.O.를 기록한 스탈링 마르테는 2021년 연봉이 1229만 달러이고요. 2022 시즌부터는 4년 7,800만 달러에 연평균 1950만 달러의 계약이 시작됩니다. 물론 린도어와 스탈링 마르테가 뉴욕 매치 소속이기 때문에 매치 효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뉴욕 매치 소속이 아닌 다른 두 선수의 기록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팀 앤더슨의 경우는 알비스의 계약이 워낙 착한 계약이라서 그렇지 이 선수의 계약 역시도 꽤 착한 계약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는 FA가 되기 전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6년 2,4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고요. 2021 시즌 연봉은 725만 달러, 그리고 2022년 연봉은 950만 달러가 될 전망입니다. 팀 앤더슨은 이 3년 구간 동안 F.O. 9.8을 기록했었습니다. 연봉 조정 신청 자격 2년 차에 접어든 맷 올슨 같은 경우는요, 지난 3년간의 F.O.가 9.7입니다. 그리고 그는 2021년 연봉 조정 신청 1년 차에 500만 달러의 연봉을 받았고요. 이번 시즌 연봉 조정 신청 자격 2년 차에는 1200만 달러의 연봉을 받을 예정입니다. 팀 앤더슨 정도를 제외하면 알비스처럼 풀 시즌 4.0의 F.O.를 기록한 선수들의 시장 가치는 약 1,5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비스는 2019년에 애틀란타와 7년 3,500만 달러 계약에 합의하는데요. 이 계약에는 2026년, 2027년 애틀란타의 팀 옵션 700만 달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애틀란타는 연평균 F.O.가 4.0에 이르고 100타점, 100득점, 25홈런, 20도루를 기록할 수 있는 선수의 최전성기를 연평균 500만 달러에 계약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기간과 금액이 착한 계약이라는 것 말고도 알비스 계약이 특별한 이유는 더 있습니다. 1997년생인 알비스와 아쿠냐 주니어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입니다. 아쿠냐 주니어는 베네수엘라 출신이고 알비스는 네덜란드령 퀴라소 출신이지만 퀴라소는 베네수엘라 본토에서 배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섬입니다. 퀴라소는 사실상 베네수엘라 문화권이라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베네수엘라에서 인신매매, 납치된 사람들이 보통 퀴라소로 보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대부터 베네수엘라가 경제적, 정치적으로 불안하게 되자 베네수엘라에서 도망치려는 많은 난민들이 퀴라소로 오게 되면서 퀴라소 역시 베네수엘라 못지않게 치안이 계속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다시 알비스와 아쿠냐 주니어의 이야기로 돌아오면요, 2013년과 2014년
1년의 간격을 두고 애틀란타와 계약을 한 이 두 선수는 2015년에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만나서 출신지도 비슷하고 서로 비슷한 배경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두 선수는요, 경기장과 훈련장 말고도 서로의 숙소를 방문하면서 우정을 키웠고, 현재까지도 경기가 끝난 뒤에도 따로 사적으로 만나면서 서로의 집에 방문해 게임을 즐기는 사이라고 합니다. 애틀란타의 경기를 자주 보시게 되면 종종 아쿠냐가 선을 넘는 행동을 하거나 다소 무리한 플레이를 했을 때 알비스가 아쿠냐 주니어에게 브레이크를 거는 장면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야와 외야 사이에 떨어지는 공을 위험하게 잡으려고 했을 때 알비스가 아쿠냐의 얼굴에 글러브를 던진다거나, 아니면 타석에서 조금 무모한 행동, 위험한 행동을 했을 때 알비스가 아쿠냐의 뒤통수를 치는 것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저는 아쿠냐 주니어에게 이렇게 그때그때 직접적으로 직언할 수 있는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선수 모두 굉장히 팀 친화적인 계약을 맺고 아직 언해피가 뜨지 않은 것, 그리고 두 선수의 계약 기간이 거의 비슷한 것도 저는 이런 요소도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TMI 하나 드리면, 남미 지역 발굴에 언제나 열성적인 애틀란타는요, 퀴라소 전담 스카우트를 따로 둘 정도로 이 지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존스, 안드렐튼 시몬스, 그리고 알비스와 같은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자이얼 저젠스와 같은 선수들이 디트로이트에 가고 나서도 메이저리그 데뷔하기 전 애틀란타로 트레이드돼서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애틀란타가 바로 이 퀴라소 선수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비스가 현재 계약을 맺은 시점부터 많은 미디어들은 이것이 노예 계약이라고 칭하면서 구단을 비난하고 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알비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계약의 불합리함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만, 팬들과 구단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알비스는 아직 이 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향에 있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큰 돈이 필요했고, 이런 입장을 구단에게 밝히자 구단이 장기 계약을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알비스는 자신의 계약에 대해서 나는 돈을 위해서 야구를 하는 것이 아니며 내 가족의 안전이 보장되는 금액이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받아들인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앤드류 존스와 알비스는 모두 퀴라소 출신이지만, 앤드류 존스가 퀴라소에 있던 시절과 알비스가 퀴라소에 있던 시절은 굉장히 상황이 다릅니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현재는 베네수엘라 난민이 많이 퀴라소로 건너오면서 베네수엘라화가 많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가족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잠시 베네수엘라 출신 야구 선수 중에 가장 유명한 선수인 미겔 카브레라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7년 미겔 카브레라는 작심을 하고 자신의 SNS에 스페인어로 베네수엘라에 있는 납치 조직에게 말하는 영상을 올립니다. 카브레라는 데뷔 후 계속해서 살해 협박 및 가족들의 납치 협박을 받아왔으며, 최근에는 자신의 어머니에 관한 납치 협박을 받았고 납치범들이 돈을 요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제는 경찰도 정부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는 2010년 이후로 베네수엘라 방문을 자제하고 있으며, 그 이후에는 본인이 베네수엘라를 방문하게 되면 자신의 가족들과 지인의 신변이 위험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메이저리그에서 11년간 불펜 투수를 뛴 우게스 어비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게스 어비나의 어머니는 2004년 베네수엘라에 있는 자택에서 납치되었고, 납치범들은 어비나에게 600만 달러의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비단 야구계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파네미로, 쉐이프 오브 워터, 그리고 헬보이 시리즈로 유명한 기에르모 델 토로의 경우도 멕시코 출신이지만 헐리우드에 진출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아버지가 납치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97년 기에르모 델 토로가 헐리우드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기에르모 델 토로의 아버지가 납치가 되고, 기에르모 델 토로가 몸값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납치범들은 아버지들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에피소드가 타이타닉과 아바타의 감독인 제임스 카메론이 자비를 털어 100만 달러를 더 지불하고 나서야 기에르모 델 토로의 아버지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 기에르모 델 토로는 모든 수단을 써서 본인들의 가족을 미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대부분의 남미 선수들은 메이저리그에서 데뷔를 하고 정착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챙기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일반적인 방법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본인들의 가족을 모두 미국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현재 아지 알비스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호비를 내는 겁니다. 미겔 카브레라의 영상을 다 봐도 그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가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뒤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가족들의 보호비 명목으로 지출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기에 알비스는 미디어에 대해서 계약 내용에 불만이 없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자신은 돈 때문에 야구를 하는 것이 아니며 현재 자기가 받는 돈이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는 금액이라면 자신은 더 불만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리그 최상위권의 활약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다재다능하며 올 MLB 팀에 선정이 되고 실버 슬러거에도 2회 선정이 되었으며 연평균 F4 4.0을 기록하는 그런 선수의 최전성기를 연평균 500만 달러에 사용함과 동시에 그 선수가 팀 최고의 스타 선수 옆에서 정신적인 부분을 도와주는 선수라는 점, 그리고 팀의 분위기 메이커이며 미디어와 주위에서 아무리 도발하고 찔러봐도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크게 영향받지 않고 자신의 야구를 행복하게 하는 선수. 과연 우리는 이 정도 계약, 이 정도 성적에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풀 패키지 착한 계약을 또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애틀란타가 2022 시즌이 끝나면 남아있는 계약을 700만 달러에서 한 1500만 달러로 올려줬으면 좋겠지만 애틀란타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